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4차 함수의 비와 비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선 4차 함수, 자, 정리를 하는 거니까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알파라고 하고요, 삼중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극소가 되는 이 지점, 자, 극소가 되는 지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몇 대 몇이었습니까? 요 녀석이 3대 그 다음에 1이었죠. 요 녀석이 3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얘를 3L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때 요 높이, 자, 요 높이의 공식은 뭐였었죠? 자, 지금 보시면 절대값 A, 자,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3L이죠? 그리고 여긴 3중근입니다. 자, 그래서 3L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L의 1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이 녀석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의 넓이, 자, 이 녀석의 넓이 S라고 한다면 얘는 20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어떻게 돼요? 4L의 5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4L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또 비슷한 그 넓이로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X축에 완전히 접하면서 W자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시나 극대가 되는 이 지점, 자, 이렇게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요 녀석 L, 요 녀석도 L.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높이, 자, 요 녀석은 다시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절대값 A의 L의 제곱, L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자, 요 넓이. 이 넓이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요 녀석 넓이, S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30분의 절대값 A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얘는 편의상 뭐 4 곱하기 5다. 그 다음에 얘는 5 곱하기 6이다. 뭐 요렇게, 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공식 유도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규칙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 L의 몇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5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평행선을 좀 그려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접하고 있는 부분 좀 그림이 예쁘게는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접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렇게 긋겠습니다. 또 여기서 접한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둘이 합쳐서 S1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S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1과 S2의 넓이의 비는 7대 8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 지금 이후 직선을 제가 뭐 L이라고 할게요.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합시다. 그러면 4차함수에서 L1이라고 하는 직선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본래는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림을 좀 제가 잘 못 그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L2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L2의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녀석, 이 초록색. 그러면 S2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녀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자, 이 녀석의 길이 L, 얘도 마찬가지로 L입니다. 자, 그 다음, 그때의 높이라고 하는 거,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방금까지 했었던 거, 자, 절대값 A에 L의 제곱 곱하기 L의 제곱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S2라고 하는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S2라고 하는 것은 30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절대값 A에 그 다음에 2L의 5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은 15분의 16의 절대값 A의 L의 5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나머지 S1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구해볼 건데, 자, S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직사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S2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빼기에 S2를 한다.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2L, 그 다음에 요 길이, 세로의 길이가 아까 어떻게 나왔죠? 절대값 A에 L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2의 그 다음에 절대값 A에 L의 5제곱인데 여기서 빼기 15분의 16의 절대값 A에 L의 5제곱.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5분의 14 절대값 A에 L의 5제곱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S1은 이렇게 나왔고 S2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게 14대 16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7대 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거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볼게요. 자,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요. 자, 대칭이 되는 W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요 녀석. 자, 요렇게 긋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더 긋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 점과 요 점이 변곡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이 녀석을 X축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Y축은 뭐 이렇게 지나겠죠? 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녀석의 넓이를 S, 얘는 S, 대칭이니까 얘도 S, 이 녀석도 S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따 증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우선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얘를 알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알파가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fx를 먼저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a에 x-알파,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알파가 변곡점이라고 했다면
f 더블 프라임, 2 프라임을 했을 때 알파 값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 프라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더블 프라임이니까 a의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12의 알파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자, 이퀄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의 알파의 제곱은 결국에는 2 베타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2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5가 나와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5의 그 다음에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1대 그 다음에 루트 5가 성립을 합니다. 단 경국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극소점을 이제 구할 때는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베타 대신에 루트 5의 알파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4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의 2에 자, 루트 5 알파를 베타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5 알파의 제곱이니까 6 알파의 제곱이 되고 여기 x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를 4x로 묶어 보세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3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x는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루트 3의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시면 1대, 자, 여기 1대, 여기가 루트 3 알파, 그러니까 루트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었을 때 그리고 그 극소점에 해당되는 것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대 루트 2거든요. 자,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게 지금 루트 3 알파니까 그 녀석에 다시 루트 2배를 해버리면 루트 6 알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인 즉슨 지금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엔 요 선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엔 알파, 루트 3 알파, 그 다음에 루트 5 알파, 루트 6 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넓이까지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볼 건데 이 S라고 하는 넓이와 US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0부터 시작을 해서요. 루트 5 알파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0이 나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는 지금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별도로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녀석이 서로 같고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으니까 결국엔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테그랄 0부터 루트 5의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fx 자, 베타 대신에 루트 5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6 알파의 제곱 x의 제곱에 플러스 5의 알파의 4제곱에 dx 됐습니까? 자, 적분하겠습니다. 5분의 1에 x의 5제곱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x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플러스의 5의 알파의 4제곱에 x. 자, 그렇다면 0부터 루트 5 알파까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0은 집어넣어봤자 그냥 0이니까 루트 5의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 5분의 25의 루트 5의 알파의 5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알파의 신 루트 5가 되겠죠. 신 루트 5의 알파의 5제곱.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에 5 루트 5의 그 다음에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x값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고 5.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이 10 루트 5 알파의 5제곱. 자, 그러니까 얘 자체가 0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체 총합이 0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있는 이 s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가 서로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뭡니까? 자, 요 내용은 무조건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